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IOC 컨테이너와 DI에 관련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C의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스프링 EX1이라는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놓았고요. 유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프링 3.1이라는 라이브러리로 스프링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미리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일단 소스에 name이라는 패키지와 푸조라는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ain이라는 패키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IOC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구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푸조는 이 스프링 EX라는 프로젝트 내에서 핵심 코드를 담고 있는 클래스를 담을 패키지를 말합니다. 이번에 만들 핵심 코드라는 것은 지정된 사람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헬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또 프린터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출력하는 인터페이스와 프린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콘솔 프린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인터페이스인 프린터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는 메시지를 받아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간단한 인터페이스이고요. 이름을 받아서 프린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만드는 메인 클래스의 헬로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받을 스트링과 프린터 인수를 만들고요. di로 이름을 받아서 헬로라는 것을 리턴 받는 sayHello 함수를 만듭니다. 여기서 di는 오브젝트의 생성과 오브젝트 사이의 런타임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print라는 함수를 만드는데요. di에 의해 제공받은 프린터 타입의 오브젝트에 출력을 맡기는 함수입니다. 또 인사 문구에 받은 name을 di로 받을 수 있게 설정하고 setPrin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린터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된 오브젝트를 받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제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콘솔 프린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더해 주고요. 콘솔에 메시지를 받아서 프린트가 되는 걸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조 패키지 안에 자바 클래스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메인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포함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푸조 클래스에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클래스이고요. 헬로 타입의 빈과 콘솔 프린터 타입의 빈을 생성해서 프린터 빈이 헬로 빈에 di 되도록 설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IOC 컨테이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IOC 컨테이너가 만들어집니다. IOC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면 루트빈 디피니션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프린터라는 빈에 대한 정보를
IOC 컨테이너에 등록합니다. 프린터라는 빈에 루트 빈 디피니션은 콘솔 프린터 클래스를 등록합니다. 여기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콘솔 프린터가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헬로 클래스도 빈에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빈 디피니션으로 헬로 클래스를 등록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이제 지정된 이름을 아까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그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퍼티 밸류를 이용할 텐데요. hello 빈에 get 프로퍼티를 밸류를 이용하고 여기에 프로퍼티 밸류를 더해주는데 name은 RGO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name이라는 것인데 RGO로 등록해 주고요. 또 이번에는 프린터라는 빈에 대한 레퍼런스를 프로퍼티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역시 헬로를 빈으로 만들어준 hello def에 get property value에 add property value 프린터를 new runtime bin reference 프린터 이렇게 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프린터라는 빈에 대한 레퍼런스가 런타임 빈 레퍼런스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설정된 빈 메타 정보들을 이제 빈으로 등록할 건데요. register 빈 definition hello def 이렇게 되면 앞에서 등록해 주었던 hello def에 대한 정보가 h라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hello라는 빈 데피니션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hello 클래스에 hello2라는 변수를 해서 컨텍스트에 저장한 빈 정보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온 정보들은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아까 RGO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hello RGO라는 것이 콘솔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IOC 컨테이너에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클래스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스태틱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빈 디피니션을 직접 만들고 IOC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제너릭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릭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XML 파일의 메타 정보를 읽어서 사용하는데요. 이 메타 정보를 읽어서 빈 데피니션이 반환될 수 있도록 XML 빈 디피니션 리더를 사용합니다.
일단 처음에 XML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의 이름은 제너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빈 스키마를 먼저 복사해보고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만든 대로 헬로우 빈과 프린터 빈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아이디는 프린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푸조의 콘솔 프린터를 사용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헬로 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푸조 헬로 자바를 사용하고 여기에 메인 프로퍼티와 프린터 레퍼런스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value가 rgo라고 하고요. 프린터의 프로퍼티도 name 프린터 여기서는 레퍼런스를 프린터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빈 메타 정보를 가진 XML이 다 완성이 됐으면 이것을 사용할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가진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콘텍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면 제너릭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IOC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IOC의 컨테이너를 만들고요.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XML을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해 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XML bin definition reader입니다. 의 이름은 리더로 주고요. IOC 컨테이너를 설정해 줍니다. 이제 리더가 XML의 경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서 XML을 로드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줍니다. 메인에 제너릭의 정보가 있죠. 이렇게 메타 정보가 모두 읽어들여서 로드가 되면 컨테이너를 한번 초기화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제대로 메타 정보가 등록이 되었는지 클래스를 만들어서 빈 정보를 얻어오고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print 자바를 실행해보면 콘솔 창에 hello rgo라고 해당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면 XML 빈 메타 정보가 제대로 설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라는 것으로 여기 위에 XML 리더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빈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설정된 것을 다 지워버리고요. new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new generic XML application context 그리고 여기에 XML의 경로를 바로 지정해 줍니다. main generic.xml 그리고 XML에 관련된 것을 임포트 해주고요. 여기서는 hello 해서 빈 정보를 얻어와서 프린트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hello rgo라고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컨텍스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알아봤으니 컨텍스트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의 계층 구조를 알아봐서 페어런트와 차일드 같이 컨텍스트가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어런트라는 XML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키마를 먼저 등록해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등록해 줍니다. 클래스는 fu.printer고요. 헬로우에 관련된 헬로우 빈도 설정해 주는데 여기서 네임을 페어런트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페어런트 XML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는 차일드의 XML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차일드로 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스키마를 등록해 주고 헬로 빈을 설정해 줍니다. 네임을 child라고 했고요. 이렇게 빈 설정 정보를 마치는데 페어런트와 다른 점은 child는 프린터 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어런트와 child가 어떻게 상속되는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페어런트 차일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주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모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페어런트 XML 경로를 바로 등록해 줍니다.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임포트 해주고 이것을 복사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도 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페어런트가 완성이 됐으면 자식 컨테이너를 만들어 줍니다. 컨텍스트 차일드는 부모 컨텍스트를 받아오도록 지정해 줍니다. 부모는 H라는 이름으로 아까 선언해 주었죠. 임포트를 해주고 다음은 XML 빈 디피니션 리더로 XML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컨테이너를 만들었으면 이제 빈 메타 정보를 읽어올 수 있도록 리더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XML 빈 디피니션 리더로 child를 지정해 주고 리더를 이용해서 XML을 리드해 옵니다. XML의 경로는 메인의 안에 child.xml입니다. 이렇게 XML을 정보를 읽어왔으면 child 컨테이너를 초기화해 주고요. child 컨테이너가 어떻게 XML 정보를 상속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빈 정보를 얻어와서 헬로우를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헬로우를 만들어 주고요. child의 빈 정보를 얻어옵니다. 이때 이름은 헬로 클래스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헬로의 프린트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런트 차일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java를 실행을 하면 헬로 차일드라는 것이 콘솔 창에 메시지로 뜹니다. 이것으로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차일드 XML에서는 프린터라는 빈을 따로 설정해 주지 않았지만 차일드 컨테이너를 만들 때
페어런트 컨테이너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페어런트의 빈 메타 정보로 설정한 프린터 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hello child라는 것이 콘솔에 뜨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메인 메소드를 호출하지만 웹에서는 메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서블릿 컨테이너가 서블릿을 실행해주는 방법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루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 서블릿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해서 루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리스너는 여기 웹 컨텐트의 웹 폴더에 web.xml에 리스너를 선언해 줍니다. 리스너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rg.spring framework web.context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인데요. 이렇게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를 등록해주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루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들고 초기화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가 이용할 파라미터를 컨텍스트 파람에 넣어주면 디폴트 설정 대신에 파라미터로 지정한 이후에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파람 네임은 컨텍스트 config location인데요. 파람 value를 지정해 주게 되면 여기에 웹 inf 아래에 dao context.xml 이렇게 되면 컨텍스트 설정 파일이 dao context xml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개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테스트 로더 리더 대신 다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구현 클래스로 변경하고 싶을 때 컨텍스트 클래스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컨텍스트 클래스를 어노테이션 컨텍스트로 한번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이거를 지우고 컨텍스트 파람에 파람 네임을 컨텍스트 클래스로 해주고요. 클래스의 파람 밸류를 org.spring framework web.context support annotation config 웹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이렇게 밸류를 지정해주면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블렛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프링의 웹 기능을 지원하는 프론트 컨트롤러는 디스패처 서블릿입니다. 이것을 web.xml에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서블릿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블릿을 하고요. 서블릿 네임을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블릿 클래스는 org.spring framework web.sublit.dispatcher sublet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서블릿 네임에 준 spring -sublit.xml이 서블릿의 디폴트 설정 파일로 지정이 됩니다. 이 디폴트 설정 파일을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 밑에 init 파람을 이용해서 서블릿 파일에
위치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